전 세계 언어학계가 지금 한 소년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9년 동안 단 한 글자도 읽지 못했던 아이가 불과 6개월 만에 옥스퍼드 대학교에 당당히 합격했기 때문인데요. 옥스퍼드 입학사 정관들은 이례적으로 면접을 2번이나 진행했다고 합니다. 영어가 아닌 한글로 답안을 작성하는 지원자를 처음 봤기 때문이죠. 새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던 언어 천재가 사실은 문맹이었다니. 그런데 어떻게 한글 하나가 이 모든 걸 바꿔놓은 걸까요? UN 리더십 캠프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립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면접실이에요. 하얀 벽, 무거운 침묵, 그리고 3명의 면접관이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블레이크 학생, 혹시 지금 메모를 하고 있나요? 첫 번째 면접관이 궁금한 듯 물어봐요. 제 손에는 펜이 들려 있어요. 답안지에는 영어가 아닌 이상한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죠.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만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서요. 면접관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어요. 그 글자는 한글이었어요. 저에게는 유일하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였죠. 하지만 이 모든 기적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네바 공항이에요. 저는 알렉스 블레이크, 19살입니다. 전광판에는 취리희행 항공편 탑승 개시라고 깜빡이고 있어요. 손목 시계를 봤어요. 캠프 시작까지 5시간 남았네요. UN 국제학교 리더십 캠프. 외교관 자녀들 사이에서도 꿈의 무대라 불리는 곳이에요. 전 세계에서 단 60명만 선발되는 곳이죠. 미국 국무장관의 아들, 프랑스 대사의 딸, 독일 총리 보좌관의 자녀들. 정말 최고의 엘리트들만 모이는 무대예요. 그곳에는 UN 결의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아이들, 15살의 논문을 쓴 천재들이 가득할 거예요. 모든 아이가 완벽한 에세이를 쓰고 책을 수십 권씩 읽었을 거예요. 저만 빼고요. 공항 서점에 들렀어요. 외교의 기술이라는 영어책을 집어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또 시작됐어요. 글자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단어들이 물결처럼 흔들려요. 19년 동안 늘 그랬어요. 7살에 진단받은 심각한 난독증 때문이었죠. 외교관 부부의 아들이 글을 읽지 못한다니요. 그래서 말에만 매달렸어요. 듣고, 암기하고, 토론에서 언어 천재라는 가면을 쓰게 됐죠. 6개국을 돌아다니며 살았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3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년, 중국 베이징에서 2년. 각 나라 언어를 완벽하게 익혔어요. 하지만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못했어요. 옆에 선 프랑스 청년이 영어로 물어봐요. 그 책 어때요? 저도 이번 UN 캠프 가는데 에세이 경연 준비하셨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에세이 경연이라고요? 그냥. 뉴스를 많이 들어서요. 손목 시계를 다시 봤어요. 4시간 30분 남았어요. 탑승 안내가 울렸어요. 게이트로 향했어요. 기내에 앉았어요. 시계를 봤어요. 이제 2시간 남았네요. 이 비행기에 탄 다른 승객들도 모두 저와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어요. 각국 정부 고위직의 자녀들, 국제기구 간부들의 아이들. 가방 속 캠프 안내서를 봤어요. 세계 미래 리더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어요. 빽빽한 글자들이 가득하죠. 어머니가 출발 전에 말씀하셨어요. 알렉스, 이번 캠프는 내 인생을 바꿀 기회야. 최고의 아이들과 경쟁하게 될 거야. 아버지는 더 엄격했어요. 아들아, 이번 캠프에서는 진짜 실력이 드러날 거다. 말솜씨만으로는 안 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그래요. 이번에는 전 세계 최고의 아이들과 직접 붙어야 해요. 승무원이 음료를 나눠줘요. 뭘 드릴까요? 오렌지 주스 주세요. 완벽한 프랑스어로 답했어요. 와, 프랑스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또 다른 칭찬이에요. 하지만 이번 캠프에선 이 가면이 벗겨질 것 같아요. 아무리 말로 포장해도 글을 못 쓰는 진실은 감출 수 없거든요. 시계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착륙 10분 전이에요. 비행기가 스위스 상공을 날고 있어요.
창밖으로 알프스가 보여요. 10분 후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아이들과 만나게 될 거예요. 저만 빼고 모든 것이 완벽한 아이들과 말이에요. 친구들은 일기를 쓰고 편지를 보내고 시를 읽어요.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이죠. 마음속에는 수천 개의 감정이 소용돌이치는데 그 어떤 것도 글로 표현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말은 할 수 있지만 마음은 표현할 수 없는 가면을 쓴 채로 살아가는 삶을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 캠프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그곳에서 저는 제 운명을 바꿀 한글이라는 이름의 빛을 만나게 됩니다. 캠프 셋째 날, 첫 번째 과제가 발표됐어요. 극한 상황에서의 감정 표현 에세이를 작성해 주세요. 강사 미스터 윌슨이 말했어요. 전쟁, 유배, 고독 등의 상황을 설정해서 몰입형 글쓰기를 해보세요. 분량은 최소 500단어입니다.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에세이라고요? 글쓰기라고요? 500단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벌써 메모를 시작했어요. 옆자리 소피아가 전쟁 중 가족과 헤어진 소녀라고 주제를 적더군요. 뒤편에 토마스는 유배지의 시인이라고 써놨어요. 시간은 3시간입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써보세요. 윌슨이 말했어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얀 종이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주변에서 펜이 종이 위를 달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각사각, 사각사각. 모든 사람이 글을 쓰고 있었는데 저만 멈춰 있었어요. 30분이 지났어요. 제 종이에는 M 하나만 외롭게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전쟁의 참혹함, 난민의 절망, 고독의 쓸쓸함. 모든 감정이 생생했어요. 새 언어로 완벽한 연설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글자로는 한 줄도 만들 수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벌써 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M 앞에서 멈춰 있었죠. 알렉스, 괜찮아? 마리아가 걱정스럽게 속삭였어요. 뭔가 써야 하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설명하죠? 머릿속에는 완벽한 에세이가 있는데 그걸 글자로 옮길 수 없다고요? 2시간이 지났어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결론 부분을 쓰고 있었어요. 토마스는 벌써 퇴고까지 하고 있더군요. 30분 남았습니다. 윌슨이 알려줬어요. 저는 포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쓸 수 없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그것도 철자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요. 시간 끝입니다. 펜을 내려놓으세요. 제 앞에는 여전히 거의 백지인 종이가 놓여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에세이는 빼곡히 적혀 있었죠. 몇 분이 발표해 주시겠어요? 윌슨이 물었어요. 토마스가 손을 들었어요. 전쟁 포화 속에서 가족을 잃은 소년의 절규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어요. 생생한 묘사와 감동적인 감정 표현에 모든 사람이 집중했어요. 소피아도 발표했어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난민 소녀의 편지였어요. 아름다운 비유와 절절한 그리움이 담긴 글이었죠. 알렉스는 어떤가요? 윌슨이 저를 바라봤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언어 천재라더니 뭐야?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말만 잘하나 보네.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저는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았어요. 차가운 샌드위치를 물어뜯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가짜야. 언어 천재가 아니라 그냥 앵무새일 뿐이야. 알렉스. 같은 조팀원인 루카스가 다가왔어요. 우리 조별 과제 어떻게 할 거야? 각자 에세이를 바탕으로 감정 표현 기법을 분석하는 거잖아.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루카스, 미안한데. 나는 빠질게. 왜? 너 실력 좋잖아. 그냥. 다른 사람을 팀장으로 정해줘.
내가 팀 망칠 것 같아. 루카스가 의아해했어요. 무슨 소리야? 너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저는 일어났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저녁 기숙사에서 다른 참가자들이 과제에 몰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키보드 소리, 페이지 넘기는 소리, 토론하는 소리. 모든 게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마음속에는 수백 편의 에세이가 있어요. 전쟁의 참혹함, 고독의 아픔, 희망의 소중함. 모든 게 생생해요. 하지만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어요. 제 안에만 갇혀 있을 뿐이에요. 나흘째 오전, 선택 수업 시간이 됐어요. 한국 문화체험 수업에 배정됐습니다. 조교가 저에게 알려줬어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없었죠. 미술실로 향했어요. 문을 여는 순간 독특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벽면 가득히 검은 붓글씨 작품들이 걸려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중년의 한국인 여성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는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한글 서예를 체험해 보겠어요. 한글이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문자명이었어요. 이 문자는 15세기에 창제된 한국 고유의 문자예요. 선생님이 설명하셨어요.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져서 배우기 쉽고 표현력이 뛰어나죠. 저는 별 기대 없이 벽의 작품들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첫 번째 작품 앞에서 멈춰 섰어요. 대형 족자에 커다란 글자 하나가 쓰여 있었어요. 세 개의 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죠. 이건 빛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글자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19년 만에 처음으로 문자가 제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어요. 여전히 또렷했어요. 물결처럼 일렁이지도 위아래로 춤추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기에 단단히 서 있었어요. 선생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글자가 정말 안정적으로 보이네요. 네, 한글은 시각적으로 매우 균형 잡힌 문자예요. 자음과 모음의 배치가 규칙적이거든요. 저는 다른 작품들을 둘러봤어요. 사랑, 희망, 평화, 꿈. 모든 글자가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어요. 19년 동안 경험해 본 적 없는 시각적 안정감이었어요. 혹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문자들을 직접 써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게 오늘 수업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제게 붓과 먹을 주셨어요. 먼저 간단한 자음부터 시작해 보세요. 비읍부터 해볼까요? 저는 붓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어요. 세로 선을 그었어요. 놀라웠어요. 제가 쓴 글자가 종이 위에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고 뒤틀리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잘하셨네요. 이도 해보세요. 이번엔 세로선 하나였어요. 간단했지만 의미가 깊었어요. 제가 쓴 두 번째 글자였거든요. 이제 이 둘을 합쳐서 비를 써보세요. 비읍과 이를 조합했어요. 비가 완성됐어요. 제가 쓴 첫 번째 음절이었어요. 눈물이 맺혔어요. 19년 만에. 정말 19년 만에 글자를 썼어요. 이상하네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왜 이 문자는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관심 있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다른 문자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저는 망설였다가 말했어요. 네. 심각한 난독증이 있어요. 19년 동안 글을 읽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글은 왜인지 또렷하게 보여요.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글은 다른 문자와 구조가 달라요. 자음과 모음이 규칙적으로 배치되고 각 글자가 발음기관의 모양을 형상화했거든요. 시각적, 청각적으로 더 직관적일 수 있어요. 저는 더 많은 글자를 써보고 싶었어요. 수업이 끝날 때까지 저는 몇 개의 글자를 더 썼어요. 각각의 글자가 제게는 기적이었어요. 선생님, 수업 후 저는 다가갔어요. 혹시
이 한글을 더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개인 수업도 가능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너무 흥미진진했거든요. 드디어 제가 배울 수 있는 문자를 찾은 거예요. 그날부터 매일 저녁 김선영 선생님과 개인 수업을 받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기본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수업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구성돼 있어요. 이들을 조합해서 모든 한국어 소리를 표현할 수 있죠. 신기했어요. 각 글자의 모양이 실제 발음할 때의 입모양과 혀 위치를 닮았다는 거였어요. 비읍은 입술을, 시옷은 이빨을, 이응은 목구멍을 형상화했다고 하더군요. 이제 모음을 배워보세요. 모음도 흥미로웠어요. 기본 모음 3개에서 출발해서 다른 모음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였어요. 점과 선의 단순한 조합이었지만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어요. 사흘째, 드디어 조합을 시작했어요. 가를 써보세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기역과 아를 합쳐서 가를 썼어요. 성공했어요. 이제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가. 제 입에서 소리가 나왔어요. 제가 쓴 글자를 제가 읽은 거였어요. 19년 만에 처음으로요. 일주일 후, 저는 더 복잡한 글자에 도전했어요. 받침이 있는 글자들이었죠. 한을 써보세요. 음에는 배치가 어려웠지만 몇 번 연습하니까 익숙해졌어요. 글도 써보세요. 이것도 해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첫 번째 문장에 도전하는 순간이요. 나는 한글을 배운다를 써보세요. 한 글자씩 천천히 썼어요. 나는 한글을 배운다. 각각의 글자가 모여서 하나의 문장이 됐어요. 이제 읽어보세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한 음절씩 읽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읽었어요. 나는 한글을 배운다. 완전한 문장이었어요. 제가 쓴 문장을 제가 읽은 거였어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선생님, 읽었어요. 문장을 읽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19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축하해요, 알렉스. 선생님도 감격해 하셨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너무 흥미진진하고 기뻤거든요. 제가 글자를 읽었어요. 문장을 읽었어요. 그것도 완전히 새로운 문자로요. 다음 수업에서는 더 긴 문장에 도전했어요. 오늘 하늘이 맑고 바람이 시원하다를 써보세요. 한 글자씩 정성스럽게 썼어요. 그리고 읽었어요. 오늘 하늘이 맑고 바람이 시원하다. 문장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걸 읽을 수 있었어요. 이제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선생님이 제안하셨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지금 제 마음을 한글로 표현한다면 나는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다. 하지만 이제 밝은 빛을 발견했다. 이 글자들이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한 글자씩 써내려갔어요. 그리고 읽었어요. 제 감정이 글자가 되고 글자가 다시 의미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새로운 언어를 선물해 주셨어요. 천만에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한글로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한글을 배운 지 3주가 됐어요. 이제 저는 간단한 문장들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였죠. 어느 날 오후, 저는 특별한 단어들을 한글로 써봤어요. 엄마. 두 글자가 종이에 적히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단순한 두 글자 안에 제 어머니에 대한 모든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아빠. 아버지를 생각하며 썼어요. 늘 바쁘신 외교관 일정 때문에 자주 못 본다고 미안해 하시던 분이죠. 가족. 우리 가족을 떠올렸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사랑으로 뭉쳐진 우리들이요. 그때 갑자기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가족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어요.
제가 직접 쓴 제 손글씨로 된 편지를 말이에요. 편지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한글로 첫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첫 줄을 쓰고 잠깐 멈췄어요. 19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글을 쓸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쓸 수 있게 됐어요. 이 아름다운 글자들로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 써내려갔어요. 엄마, 아빠, 항상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는 아이일 뿐이에요. 눈물이 떨어져서 종이가 젖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 사랑을 이제야 글로 전할 수 있게 됐어요. 한글이라는 선물 덕분에요. 편지 끝에는 이렇게 썼어요. 한글을 가르쳐 주신 김선영 선생님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요. 사랑하는 아들 알렉스가. 편지를 완성하고 나서 다시 읽어봤어요. 제가 쓴 글이 제게 읽혔어요. 19년 만에 처음으로 제 감정이 글자가 되고 그 글자가 다시 제게 의미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저는 그 편지를 국제 우편으로 보냈어요. 부모님이 받으시면 얼마나 놀라실까요? 아들이 처음으로 손편지를 보낸 거니까요. 며칠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알렉스, 편지 받았어. 정말 감동이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도 울고 계세요? 당연하지. 내가 처음으로 써준 편지인데. 19년을 기다렸잖아. 아버지도 전화를 바꿔 받으셨어요.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 한글이라는 게 그렇게 특별한 문자구나. 네, 아빠. 저에게는 기적 같은 문자예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한글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점점 길어졌어요. 오늘은 비가 왔다. 창밖을 보며 고향이 그리웠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다. 한글로 메모를 하니까 이해가 더 잘 됐다. 꿈을 꿨다. 한글로 된 책을 읽는 꿈이었다. 언젠가는 정말 그런 날이 올 것 같다. 캠프 친구들도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알렉스, 요즘 뭔가 달라 보여. 마리아가 말했어요. 더 자신감 있어 보이고 행복해 보여.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어? 루카스가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언어를 하나 배웠어요. 또, 내 언어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데. 이건 좀 달라요. 제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들에게 한글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난독증 때문에 글을 읽지 못했다는 것도 한글을 통해 처음으로 읽고 쓸 수 있게 됐다는 것도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해? 토마스가 놀라며 물었어요. 각 문자마다 특성이 달라요. 한글은 시각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친구들이 한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써준 이름들을 보며 신기해했죠. 와, 내 이름이 이렇게 예쁘게 써지는구나. 이 문자는 정말 예술작품 같아. 소피아가 말했어요. 알렉스, 내가 한글 이름을 써준 걸 부모님께 보여드렸어. 정말 신기해 하시더라. 마리아도 덧붙였어요. 우리 엄마가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하시던데. 정말 과학적인 문자라면서.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어요. 오늘 친구들에게 한글을 소개했다. 그들이 관심을 보여서 기뻤다. 한글은 나에게만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문자인 것 같다. 나는 이 글자들을 통해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있다. 저는 처음으로 제 감정을 온전히 글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기쁨도 슬픔도 희망도 모든 것을 한글로 담을 수 있었죠. 감사하다. 한글을 만나서 정말 감사하다.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내 마음을 글로 전할 수 있다. 19년 동안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이 드디어 열렸어요. 한글이라는 열쇠로요. 한글을 배운 지 한 달이 됐어요. 이제 저는 웬만한 문장은 읽고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에게서 화상 통화가 왔어요. 알렉스, 한글 공부 어떻게 되고 있니?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아빠. 이제 일기도 쓰고 편지도 써요. 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그건 좋은데. 아들아, 한글에만 너무 의존하지는 마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영어와 프랑스어, 스페인어도 중요하잖니. 한글만 할 줄 알아서는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아빠, 저에게는 한글이. 알겠다. 하지만 균형을 맞춰야 해. 다른 언어의 읽기 쓰기도 포기하면 안 돼. 통화가 끝나고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얼마나 간절히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속상한 마음을 일기에 썼어요. 아버지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신다. 한글은 나에게 단순한 언어가 아니다. 내 인생을 바꾼 기적이다. 처음으로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준 언어다. 다음 날 김선영 선생님께 고민을 털어놨어요. 선생님, 제가 한글에만 매달리는 게 잘못된 건가요? 선생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알렉스, 한글이 당신에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이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언어에도 도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언어요? 네. 한글로 영어 단어의 발음을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글을 징검다리로 사용하는 거죠. 그 아이디어가 흥미로웠어요. 저는 시도해 봤어요. 영어 단어 러브를 한글로 적었어요. 그리고 그 한글을 읽으면서 영어 발음을 연상했어요. 신기하게도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어요. 뷰티풀, 원더풀. 한글이 제게 영어를 배우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준 거였어요. 몇 주 후, 저는 부모님께 편지를 또 썼어요. 이번에는 한글과 영어를 섞어서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저는 지금 한글을 통해 영어를 배우고 있어요. 한 언어가 다른 언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되다니 놀라워요. 한글은 저에게 단순히 새로운 문자가 아니에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다리가 됐어요.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아들 알렉스가. 부모님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주셨어요. 알렉스, 내 편지를 보니까 정말 많이 달라진 게 느껴져. 한글이 내게 자신감을 준 것 같아. 네, 엄마. 이제는 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아버지도 태도가 바뀌셨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성급하게 판단했구나. 내가 찾은 방법이 옳은 것 같아. 괜찮아요, 아빠. 저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확실해요. 한글은 제게 새로운 시작을 준 거예요. 캠프 마지막 주가 다가왔어요. 최종 발표회가 있었는데 각 참가자가 자신의 경험과 성장을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무엇을 발표할까? 그리고 결심했어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기로요. 발표 제목을 정했어요. 한글로 다시 태어난 소년. 준비하면서 저는 한글과 영어를 섞어서 발표문을 작성했어요. 한글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영어로 번역해서 발표하는 방식이었죠. 내 이야기. 나는 19년 동안 글을 읽지 못했다. 하지만 한글이 나를 구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연습을 하면서 느꼈어요. 한글이 제게 준 건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자신감이었고 희망이었고 새로운 가능성이었어요. 드디어 캠프 마지막 날이 왔어요. 최종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강당에는 60여 명의 참가자와 강사들이 모였어요. 각국에서 온 외교관 자녀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제 차례가 다가오면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어요. 다음은 알렉스 블레이크입니다.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무대로 걸어갔어요. 한 달 전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어요.
손에는 한글로 정리한 메모가 들려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제 이름은 알렉스 블레이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19년 동안 난독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단 한 줄의 글도 읽을 수 없었죠.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지만 글자는 전혀 읽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언어 천재였지만 사실 저는 제 감정조차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한글 메모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한글이라는 문자를 만났습니다. 무대 뒤 스크린에 한글로 쓴 빛이라는 글자가 나타났어요. 이 글자가 보이시나요? 이것은 빛이라는 뜻의 한글입니다. 제가 19년 만에 처음으로 읽을 수 있었던 글자예요. 청중들이 더욱 집중했어요. 한글은 15세기에 창제된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천지인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죠. 이 체계적인 구조가 저에게는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었어요. 저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감정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스크린에 제가 쓴 한글 문장이 나타났어요. 나는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다. 하지만 이제 밝은 빛을 발견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쓴 문장입니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을 글로 표현한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몇몇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한글은 저에게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으로의 문을 열어준 열쇠예요. 이제 저는 한글을 통해 다른 언어도 배우고 있어요. 한글로 영어 발음을 적어가며 영어 읽기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글로 적은 영어 단어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러브, 뷰티풀, 원더풀. 언어에는 경계가 없다는 걸 배웠어요. 한 언어가 다른 언어의 다리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저만의 한글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아직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19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찾았어요. 여러분도 반드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한글로 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보여줬어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의 빛을 찾으세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저는 꿈꾸던 그 순간을 마침내 경험하고 있었어요. 무대를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용기를 주는 이야기였어요.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김선영 선생님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알렉스,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은 한글의 가장 훌륭한 홍보대사예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어요. 오늘 나는 무대에 섰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하게 내 이야기를 했다. 한글이 나에게 준 것은 글자 그 이상이었다. 자신감이었고 희망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더 이상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가 아니다. 나는 한글로 다시 태어난 소년이다. 발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몇몇 참가자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솔직히 좀 과장된 것 같지 않아? 난독증을 핑계로 관심 끌려는 거 아냐? 감정팔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제 그렇게 뜨거운 박수를 받았는데 이런 반응도 있다니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있는데 토마스가 다가왔어요. 알렉스, 신경 쓰지 마. 일부 애들이 질투하는 거야. 질투요? 너 때문에 자기들이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지. 진짜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말이야. 마리아도 지지해줬어요. 난 정말 감동받았어. 특히 한글로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그날 저녁 캠프 전체 학생들이 모이는 공개 토론 시간이 있었어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어제 발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일부 학생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미묘해졌어요. 저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어제 제 발표에 대해 일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감정팔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과장됐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19년 동안 단 한 줄도 읽지 못했어요.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제가 한글을 통해 처음으로 글을 읽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한글 공책을 꺼냈어요. 이것은 제가 쓴 한글 일기예요. 한 달 동안 매일 써온 거죠. 원하시면 확인해 보세요. 몇몇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공책을 살펴봤어요. 정말 한글로 쓰여 있네. 필체가 처음 배우는 사람 같아. 정말 최근에 쓴 것 같은데.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동정을 받으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경험한 기적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때 소피아가 손을 들었어요. 알렉스, 난 내 이야기에 정말 감동받았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어려움이 있잖아. 너는 그걸 극복했고 그 과정을 우리와 나눠줬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루카스도 말했어요. 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 하지만 내가 한글 메모하는 걸 직접 봤거든. 정말 신기했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한글이 정말 그렇게 특별한 문자야? 김선영 선생님이 나서서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은 시각적으로 매우 체계적인 문자예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규칙적이라서 일부 난독증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와,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 네, 최근 연구에서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날 토론은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발전했어요. 제 이야기가 시발점이 됐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됐어요. 나도 수학 공포증이 있어서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파. 난 무대 공포증 때문에 발표할 때마다 식은땀이 나. 우린 모두 각자의 어려움이 있구나. 마지막에 한 학생이 말했어요. 알렉스 덕분에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 고마워. 그날 밤 저는 더욱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비판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결국 더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이어졌거든요. 일주일 후 캠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알렉스, 연락하자. 한글도 더 배우고 싶어. 내 이야기 정말 잊지 못할 거야. 다음에 만나면 내가 쓴 한글 편지 보여줘. 김선영 선생님이 마지막 선물을 주셨어요. 한글로 쓴 서예 작품이었어요. 희망. 알렉스, 당신은 이제 한글의 전도사예요. 세상에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려주세요. 공항에서 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한 달 만에 만난 가족이었죠. 아들아.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정말 많이 달라 보여. 어떻게 달라 보이세요? 자신감이 생겼어. 눈빛이 달라졌어. 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내 발표 영상을 봤다. 정말 자랑스러웠어. 집에 도착해서 저는 제 방에 한글 서예 작품을 걸었어요. 희망이라는 글자가 제 방을 밝혔어요.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한글이 나에게 준 것은 글자 그 이상이었다. 자신감, 희망,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이었다. 앞으로 나는 한글과 함께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6개월 후,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자기소개서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저는 19년 동안 글을 읽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글이라는 문자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고, 이제 진정한 국제적 소통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면접 당일, 저는 한글로 메모를 준비해 갔어요. 면접관들이 궁금해했죠. 이 문자는 무엇인가요? 한글입니다. 저에게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해준 다리 같은 문자예요. 그들은 제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난독증을 극복한 과정, 한글을 통해 얻은 통찰,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요. 당신의 경험이 외교관으로서 어떤 도움이 될 것 같나요? 진정한 소통은 완벽한 언어 구사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언어의 장벽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그것도 장학금과 함께요. 지금 저는 한글 브릿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난독증이나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에요. 벌써 20여 명의 아이들이 한글을 통해 글 읽기의 첫 걸음을 내디뎠어요. 얼마 전에는 국제언어학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도 얻었어요. 한글의 시각적 안정성이 난독증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였죠. 한글은 단순히 하나의 문자가 아닙니다. 제가 발표에서 말했어요. 소외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청중들이 열렬히 박수를 보내줬어요. 그 중에는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있었죠. 발표 후 한 교수가 말했어요. 당신의 연구가 전 세계 난독증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이제 완전히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알렉스, 내가 한글을 통해 찾은 건 글자가 아니라 너 자신이었구나. 맞아요, 엄마. 한글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자신감이었어요.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세요. 아들이 진정한 외교관이 되어가는 것 같다. 언어가 아니라 마음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오늘도 저는 한글 일기를 써요. 이제는 훨씬 유창해졌지만 그 감동은 여전해요. 한글아, 고마워. 너는 나에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야.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기적이야. 나는 앞으로도 너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거야.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어요. 노을이 아름다워요. 저는 그 아름다움을 이제 글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한글로요.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였다. 내일은 더 많은 아이들이 글자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리라. 제 옆에는 김선영 선생님이 주신 서예 작품이 걸려 있어요. 희망이라는 글자가 여전히 빛나고 있어요. 그 글자를 보며 생각해요.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고요. 저는 19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찾았어요. 여러분도 반드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각자의 한글을 말이에요. 세상에는 아직도 저처럼 글자 앞에서 좌절하는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분명히 여러분만의 빛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한글은 저에게 과거를 잊게 한 문자가 아니에요. 한글은 제 목소리이고 제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될 거예요. 저는 알렉스 블레이크예요. 한글로 다시 태어난 소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한글과 함께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